김신혜 선생님,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아무래도 오늘은요, 우리가 은퇴를 받아들일 때 변화가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심리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 은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심리적 유형 이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은퇴자들이 심리 유형을 알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제가 언급했던 적이 사실은 있는데요. 은퇴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나의 은퇴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그 다음 삶이 바뀐다는 거죠. 골프 치시죠? 네,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골프를 칠 때도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공이 가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은퇴 이후에 나의 삶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골프는 제가 바라본 방향하고 전혀 다른 방향. 미안합니다. 예. 자, 베스트 스코어. 뭐야? 야, 여기까지. 아유, 미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나요, 선생님? 첫 번째는요. 성숙형이라는 유형이 있는데요. 네. 굉장히 자신의 삶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대인 관계에서 만족스러운 그 점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삶의 유형입니다. 뭐 부장으로 만약에 은퇴를 하셨다면 내가 대기업의 부장이었어. 뭐 이러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차이가 있군요. 네. 어. 내 삶이 과거가 만족스럽냐, 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그걸 판단하느냐, 나의 과거는 조금 만족스럽지 않다, 성공적이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결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성숙형이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은둔형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은둔형. 은퇴와 동시에 이제 책임감으로부터 이제 탈피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용하게 이제 그러한 거 책임에서 벗어나서 조용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하지만 자연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약간 그 단어가 떠오르죠. 네. 그렇군요. 자, 또 다음은요? 그다음에 이제 무장형이라는 무장형. 무장형 뭐 어떤 느낌이세요? 무장형이요? 예. 뭔가 이렇게 뭐 다 막 모으나요? 정신적인 무력감을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사회활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심리적으로 변화가 있는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는 심리 유형인데 그중에서 내가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오히려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게 되는 무장형 이런 유형도 있다. 어떻게 보면 더 뭐 이렇게 삶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 형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 사실은 좀 피곤하지 않을까요? 네. 제 취업의 가능성도 높겠네요. 이런. 그렇게 연결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삶의 변화가 생겼을 때 심리적으로 어떻게 내가 그걸 받아들이냐. 내가 혹시 우울해질까 봐 난 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잦은 활동을 해야겠다.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유형도 있다. 무장형. 자, 다음은요? 그다음에 좀 우울한 부분인데요. 네. 자학형이죠, 자학형. 아, 예. 자꾸 나이 드는 거 힘들다. 그러면서 무기력감이 생기고 노인이 되는 거 싫은데 자꾸 주름살 늘어가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우울증까지 생기는 타입이 바로 자학형의 스타일이고요. 조금 더 다른 스타일이지만 조금 더 좋지 않은 쪽으로 분노형이 있습니다. 분노형. 과거를 실패로 그냥 일단 규정해 버려요. 그리고 원망과 질책을 외부에 표출하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화가 좀 많아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이제 분들이 있더라고요. 분노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쭉 5가지의 유형을 들었거든요. 이것을 라이카르트라는 심리학자가 구분해 놓은 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이제 은퇴를 바라볼 때 이러한 유형들이 있다. 제일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의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거기에서 가장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을 찾아내서요. 현재 내가 그것을 자부심을 갖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은퇴 이후에 나 자꾸 우울해지는데 어떡하지? 야, 여가 활동을 좀 해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 여가 활동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에 큰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취미 생활 그리고 밖에서 가만히 이제 바라보면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긍정의 마인드를 많이 갖게 되고 가서 또 많이 배우세요. 여러 유형들을 본인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바라보면서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저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구나 하고 또 따라가시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현정 씨가 이 여가 활동을 조사한 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픽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자, 국민연금연구원이요. 50세 이상 중고령자들의 어떤 주중과 주말에 하는 여가 활동에 대해서 조사를 했대요. 조사 결과 압도적 1위가 바로 TV 시청이었습니다. TV 시청. 네,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거의 80%를 넘어갔고요. 또한 이 여가 생활을 누구와 함께 즐기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혼자서라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중장년층이 혼자서 TV를 보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이게 지금 방송, TV 시청이 압도적인 1위다. 방송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할 일이지만 이게 이제 미래의 우리 은퇴 이후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게 서글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한 얘기잖아요. 무엇을 하면서 보내는가. 근데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면은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상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자고, 먹고, 입고, 씻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시간들에 대한 시간 배분 외에 이제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이 꼭 들어가면 좋겠다. 자기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타인. 네, 타인과 함께 나누거나 타인을 위해서 내가 쓰는 시간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하루를 3등분으로 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 3분의 1. 3분의 1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시간. 또 3분의 1은 타인을 위해서 쓰는 시간. 뭐 그 중에는 취미 생활은 자기 개발이라는 부분에 분명히 들어갈 거지만 또 봉사라는 것들 이런 거는 타인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시간 생활에 들어가면 좋겠다. 근데 사실 이 모든 내 활동은 솔직히 은퇴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이제 경제적인 이제 돈과 관련돼서 내가 이런 여가 활동을 하면 돈이 많이 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솔직히. 제가 본 좋은 사례 하나 좀 공유하면요. 정말로 몸이 허약하고 안 좋아서 허리가 안 좋아서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누가 봐도 몸매가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남자분인데. 그래서 그 운동 취미로 시작했던 운동이 결국 그분을 시니어 모델로 만드는 또 직업으로 연결되는 일까지도 또 하게 되셨습니다. 야, 이게 또 다른 건 없었어. 네, 다른 것들도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 주중에 다음으로 하는 것은 네. 헬스와 SNS 하기가 있었고요. 또 주말 여가 활동으로 뽑힌 거는 종교 활동, 산책하기, 낮잠 자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취미 생활도 너무 좋겠지만 조금 활기차고 활동적인 여가 활동을 하셔야 좀 더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여가 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예, 그냥 혼자 어떻게 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오거든요. 예. 그런데 예. 사실 여가 활동은 혼자서 하는 것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고요. 함께 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그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생활도 갖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와 함께 섞여서 할 수 있는 취미 생활도 함께 기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이걸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은퇴하시는 분들이 요즘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서 새로운 직업군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새로운 직업이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네. 권 선생님,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신직업. 이제 뭐 자기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해낼 수 있는 신직업들이 많이 있고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것들도 있고 또 모든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맞는 직업들도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 신중년들의 경험과 연륜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드론 조종사 같은 것들 그러니까요. 하면 굉장히 좋죠. 예. 예, 방송국에서도 필요하고 지금 모든 분야,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드론이 정말 중심 개념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조종사에 관련돼서 면허증을 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요. 뭐 4차 산업혁명을 뛰어넘어서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농업,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이 융합된 그런 신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개발 컨설턴트가 있어요. 단순히 재배, 씨 뿌리고 재배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가공해서 또 판매,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개발 컨설턴트도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농경 사회를 지나온 우리 신중년 세대들은 더 확실하게 이런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근데 죽는 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웰다잉 전문가도 요즘에 신중년들이 의미 있게 하기에 정말 좋은 직업으로 이제 각광받고 있고요.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우리 진로도 이제 체험해야 되는데 진로 체험을 하기에는 이제 매번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영상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미리 체험시켜 줄 수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체험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도 우리 신중년이 하기에 정말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뭐 에너지가 많이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에너지 컨설턴트도 지금은 중요한 직업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신중년이 한 번쯤 도전해보기에 좋은 자기 개발을 기반으로 한 직업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얼추 이야기만 들어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드론 조종, 또 6차 산업 컨설턴트, 웰다잉 전문가, 진료 체험 코디네이터, 그리고 에너지 컨설턴트. 사실 너무 생소해서 지금 현재 5060 세대가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이 분명히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서 이런 직업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반려견들 많이 또 잃어버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반려견 탐정도 있어요. 네, 반려견 탐정도 본인이 직업으로 만드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새롭게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만드는 거 아래는 자기 개발이라는 게 있고 생각, 취미를 또 발전시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근데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올해 들어서 반려견 수제 간식집이 여기저기 막 생겨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보면 지금 아까 얘기하셨듯이 미리 준비하신 분들, 물론 신세대 분들도 계시지만 5060 세대 분들이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면서 좋은 거 먹이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그게 또 맞습니다. 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더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듯이 직업군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직업이 생기고 있어요. 김한석 씨는 너무 좋아해서 이거 직업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 있으세요? 저 솔직하게요. 방송국, 집, 아이 학원, 학교, 그리고 골프 연습장이 답니다. 제가 돌아다니는 데가. 골프네요, 그럼. 예, 그래서 저는 제 취미는 아이들 등하교 시켜주는 그 행복감이 있어요. 예, 남의 그리고 집에도요? 뭐 남의 집 아이도. 그러니까 그거 또는 골프가 저의 유일한 여가와 취미라서 골프 용품 아니면 또 골프장 무슨 관리 뭐 하여튼 이런 거 이런 걸 하여튼 로망을 한번 지금 순간적으로 가져봤어요. 근데 선배님이 좀 깔끔해요, 스타일이. 예. 정말 섬세하시고. 그러니까 골프장 잔디 깎기 뭐 이런 거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할 때만큼은 가장 행복해요. 가장 행복한 거요? 가장 행복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뭔가 방송을 하거나 놀아줄 때 좀 아이들과 행복하더라고요. 놀아줄 그래서 사실 저는 나중에 정말 나이가 들어서 뜬금없이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의적으로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한지를 지금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이 신직업을 만들어내시려면 행복이 따라야 됩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픽이었습니다.